안녕하세요. 역사를 누리다입니다. 이번 편부터는 프랑스 지역의 역사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프랑스의 수도 파리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파리시는 프랑스의 수도로 최대 도시이자 일드프랑스 레지옹 내에 있는 인구 1300만 명의 데파르트망입니다. 파리시는 2019년부터 코민과 데파르트망의 성격을 가진 특별집합체인 빌드파리가 되었습니다. 프랑스 본토는 도급의 13개의 레지옹으로 나뉘며 C급의 99개의 데파르트망, 그리고 구급의 332개의 아롱디스망, 2054개의 캉통, 36,644개의 코민으로 나뉩니다. 파리라는 이름은 고대의 이 지역에 살았던 갈리아 일족 파리시족에서 유래되었습니다. 파리시족은 주로 센강의 하중도인 시테섬에 자리 잡았는데, 시테는 라틴어 키비타스에서 왔으며 도시를 뜻하는 시티의 어원이 되었습니다. 이후 고대 로마 제국이 갈리아를 정복한 후에 파리시족이 살던 곳에 루테리아라는 도시를 건설한 것이 오늘날 파리의 기원입니다. 로마 제국 당시 루테리아는 시테섬에서 시작해 센강의 좌한 지역을 중심으로 영역을 넓혀나가며 발전했습니다. 이후 로마 제국이 쇠퇴하면서 이민족들의 침입이 잦아졌고 결국 센강의 좌한 지역을 포기하고 시테섬이 요새화되었습니다. 이때부터 루테리아라는 이름이 빠지고 파리라는 명칭으로만 불리기 시작했습니다. 5세기 말 프랑크 왕국의 초대왕 클로비스 1세는 파리 일대를 점령했고 508년 파리는 메로베우스 왕조의 수도로 등극했습니다. 그러나 이후 카롤루스 왕조 시절에 아엔이 수도가 되었고 885년에서 86년 사이에는 파리에 바이킹족이 쳐들어왔는데 이때 프랑크 왕국의 샤를 3세는 조공을 지불하고 바이킹족과 강화를 맺어서 무마했습니다. 이에 반발한 파리 시민들은 프랑크 왕국의 왕 대신 파리 백작 겸 서프랑크 왕국의 6대왕인 웨드와 8대왕 로베르 1세를 더 따르게 되었습니다. 이후 987년 서프랑크 왕국의 카롤루스 왕조가 단절되자 파리 백작 위국 카페가 프랑스 초대 왕국으로 추대되어 카페 왕조 시대가 열리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파리는 프랑스 왕국의 수도가 되었고 7대왕 필리프 2세 때는 파리를 둘러싸는 성벽이 완성되어 파리는 강력한 요새 도시가 되었습니다. 이후 1337년에서 1453년 100년 전쟁 당시에는 오를레앙파와 부르고뉴파의 치열한 혈전으로 파리는 혼란에 빠져야 했습니다. 그 후에 잉글랜드 왕과 동맹을 맺은 부르고뉴파가 파리를 점령했고 잔다르크는 이를 탈환하려다 붙잡혀 많은 재판을 받은 후 화형당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프랑스군이 파리를 다시 탈환하여 파리는 다시 프랑스 왕국의 수도가 되었습니다. 이후 1562년에서 98년 위그노 전쟁 당시 파리는 가톨릭 세력의 중심지였고 위그노 전쟁 중이던 1572년에는 성 바르톨로메오 축일의 학살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이것은 파리에서 가톨릭 세력이 개신교 세력의 하나인 위그노들에게 행하는 대학살로 학살이 시작된 8월 24일이 가톨릭에서 예수의 12사도였던 바르톨로메오의 축일이었기 때문에 성 바르톨로메오 축일의 학살이라 부릅니다. 위그노 전쟁 이후 등극한 부르보 왕조의 초대왕 앙리 4세는 파리를 수도로 부활시켰습니다. 그러나 3대왕 루이 14세 때 사실상의 행정수도나 다름없는 베르사유 궁전을 건축하면서 파리는 수도의 위상을 잃게 되고 프랑스 혁명 전까지 베르사유가 정치의 중심지가 되었습니다. 이때 파리의 다른 별명인 빛의 도시는 루이 14세 때 붙여졌는데 당시 파리의 범죄를 줄이고자 촛불로 된 가로등을 두기 시작했고 이 덕분에 빛의 도시라는 별명을 얻었습니다. 한편 파리는 계몽 사상의 중심지가 됐고 그때부터 빛은 빛과 계몽이라는 중의적 의미로 사용되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1789년 프랑스 혁명이 일어나고 분회자들이 베르사유 행진으로 5대왕 루이 16세 일가가 튠르리 궁으로 끌려오면서 파리는 다시 정치의 중심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프랑스 제2제국 황제 나폴레옹 3세 당시 파리를 근대 도시로 탈바꿈한 인물이 있었는데 세네 지사였던 조르주 에젠 오스만 남작입니다. 오스만 남작은 중세 이래 이어져 온 좁은 길목을 가로수가 놓인 넓은 도로인 불바르로 바꿨습니다. 오스만 남작은 파리의 상하수도 시설을 갖추었으며 도심을 재개발하고
사회 기반 시설들을 갖추는 파리 개조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그러나 1870년에서 71년 사이 프로이센 프랑스 전쟁에서 나폴레옹 3세가 패전하면서 파리는 다시 혼란으로 빠져들었습니다. 이렇게 제2제정이 붕괴되고 제3공화정이 탄생하지만 파리는 프로이센군의 포위로 고립된 끝에 제3공화정의 보수파 정권은 프로이센 왕국에 항복하게 됩니다. 1871년 파리의 노동자들은 이를 인정하지 않고 정권에 저항하여 파리 코민 사회주의 체제를 결성하여 봉기하지만 결국 베르사유 정부군에 진압되어 70일 만에 와해되었습니다.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 제1차 세계대전 발발 전까지 파리는 큰 발전을 이룩했는데 1889년 파리 엑스포를 기념하여 에펠탑이 건설되었고 1900년 파리 엑스포 때는 파리 지하철이 개통됐습니다. 이후 1914년 제1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 제국의 침공으로 파리는 함락 직전까지 놓였고 프랑스 정부는 보르도로 피신했습니다. 그러나 1914년과 1918년 두 차례 마른 전투에서 독일군이 패배해 파리는 간신히 함락 위기를 넘길 수 있었습니다. 이후 1940년 제2차 세계대전이 발발하고 독일이 베네룩스 일대를 공격하는 척하며 기동부대를 아르덴 산맥으로 보내 연합군의 옆구리를 두 동강 내버린 후 프랑스 북부를 휩쓸며 베네룩스 일대 연합군은 됭케르크에서 간신히 빠져나가 독일군의 정면 공세를 막아낼 정규군이 없어지게 된 프랑스는 파리를 무저항 도시로 선언하고 독일군에 저항 없이 내주게 됩니다. 이후 1944년 노르망디 상륙작전 이후 파리는 연합군과 자유프랑스군에 의해 해방되었습니다. 파리가 함락당하기 직전 아돌프 히틀러는 파리에 주둔한 독일군 사령관 디트리히 폰 콜티츠 육군 보병대장에게 파리를 파괴하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콜티츠는 히틀러의 명령을 거부하고 항복하는 길을 택했고 종전 뒤에 전쟁포로로 2년간 복역했지만 공을 높게 인정받아 풀려났고 파리를 구원한 것에 대해 감사장과 명예시민증을 받았습니다. 이후 1968년 반정부 운동인 68운동이 파리에서 전 세계로 확산되기도 했습니다. 오늘날 파리는 프랑스의 정치, 경제, 문화의 중심지이자 세계적인 예술, 패션의 도시로 그 명성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노트르담 대성당은 파리 대교구 주교자 성당입니다. 1345년 완공된 프랑스 고딕 양식 건축물의 대표작이며 프랑스어로 노트르담은 성모 마리아를 뜻합니다. 우리나라 서울시 명동에 위치한 명동성당도 공식 명칭은 천주교 서울대교구 주교자 무염시태의 마리아 대성당으로 마리아 주교자 대성당입니다. 노트르담 대성당은 나폴레옹 보나파르트의 대관식과 빅토르 위고의 소설 파리의 노트르담의 무대가 된 것으로 유명합니다. 그러나 2019년에 화재가 발생해 첨탑과 13세기부터 내려오던 목조 지붕이 소실되고 볼트가 파손되는 등의 큰 피해를 입었으나 2024년까지 1조 원을 소모하여 복구가 완료되었습니다. 두 번째 루브르 박물관은 중세시대부터 신고전주의 예술을 모아놓은 박물관입니다. 루브르 박물관은 과거의 왕궁이었던 곳을 개조한 곳으로 1202년에 프랑스 카페 왕조 7대 왕인 필리프 2세가 이곳의 성체를 축조한 데서 비롯되었고 14세기 프랑스 발로아 왕조 3대 왕 샤를 5세 시대부터 왕궁으로 쓰였습니다. 안쪽 중앙에는 루브르의 상징이 되어버린 유리 피라미드가 있습니다. 이는 프랑스 혁명의 사실상 시작점이 된 바스티유 감옥 습격 사건 200주년을 기념하는 행사로 공모해 1989년에 만들어진 것입니다. 루브르 박물관 내 주요 전시품으로는 기원전 2세기에 지어진 조각상 승리의 니케상, 기원전 1750년대 제정된 함무라비 왕의 법전 전문을 비석으로 새긴 함무라비 법전, 기원전 1세기의 조각상 밀로의 비너스, 화가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1500년대 초의 그림 모나리자, 화가 파올로 베로네세의 1563년 그림인 가나의 혼인잔치, 화가 자크루이 다비드의 1807년 그림인 나폴레옹 1세의 대관식, 화가 외젠 델라크루아의 1830년 그림인 민중을 이끄는 자유의 여신이 있습니다. 세 번째 릭상부르 궁전은 프랑스가 공화정을 채택한 이후에 프랑스 상원의 의사당 건물로 사용되고 있는 궁전입니다. 원래 이곳은 프랑스와 드핀이 릭상부르 공작의 사저였으나 1615년 왕비 마리드 메디시스가 남편 앙리 4세를 잃고
루브르궁에서 삶의 활력을 찾지 못하던 중 이곳을 사들여 피렌체에 있던 피티 궁전과 유사하게 바로크 양식으로 지어 여생을 누리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아들 루이 13세에 의해 쾰른으로 왕비가 유배를 당하며 완공된 릭상부르 궁전을 가져갔습니다. 루이 13세는 궁전에 딸린 정원을 대중에게 공개했으며 동생인 오를레앙 공자 가스통에게 물려주었습니다. 이후 릭상부르 궁전은 프랑스 혁명 때까지 부르봉 왕가 소유로 남다가 1793년 이후 정치범 수용소로 사용했습니다. 수용소로 전락했던 릭상부르 궁전은 나폴레옹 1세가 집정관 시절 관저로 이용하였고 관저를 1801년에 옮긴 이후로 상원 의사당이 되었습니다. 네 번째 몽마르트는 파리에서 유일한 고지대이며 몽마르트 언덕이라고 불립니다. 몽트는 작은 언덕을 뜻하고 마르트는 순교자라는 뜻인데 272년 성 디오니시오와 2명의 제자가 순교한 곳입니다. 몽마르트 꼭대기에는 1914년 완공한 사르케레르 대성당이 위치해 있습니다. 다섯 번째 물랭루즈는 1889년에 처음 세워져서 1921년에 재건된 카바레입니다. 물랭루즈는 세계 최초의 극장식 카바레로 등장 즉시 파리 사격의 핵심이 되었습니다. 프랑스어로 물랑은 풍차를 의미하고 루즈는 빨간색을 의미하므로 물랑루즈는 빨간 풍차를 의미합니다. 여섯 번째 베르사유 궁전은 파리에서 남서쪽으로 22km 떨어진 베르사유시에 있는 1624년에 건설된 궁전입니다. 베르사유 궁전은 바로크 건축의 걸작으로 태양왕 루이 14세의 강력한 권력을 상징하는 건축물입니다. 권위가 흔들리기 시작한 교회의 위대함과 웅장함을 찬미하기 위해 탄생한 바로크 양식은 왕권을 강화하기에 맞는 예술 양식이었습니다. 그러나 루이 14세의 죽음으로 기나긴 통치가 끝나면서 새로운 활기와 희망을 반영한 로코코 양식이 등장해 베르사유 궁전은 로코코 양식으로 완성되었습니다. 일곱 번째 샹젤리제 거리는 파리의 중심가이자 1880m의 직선도로입니다. 거리 양쪽으로 플라타너스 등의 가로수가 심어져 있으며 고급 명품관과 의상실, 대사관 등이 즐비해 굉장히 화려합니다. 샹젤리제는 17세기 프랑스 왕국 부르보 왕조 앙리 4세의 계비인 마리드 메디시스가 여왕의 산책로라 불리던 튠르리 정원에서 센강을 따라 걷는 산책로를 조성한 것이 샹젤리제 거리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 후 가로수를 심고 로터리를 만들어 보행도로로 확장했고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 낙원이라는 의미의 엘리제를 따와 엘리제의 들판인 샹젤리제라 명명했습니다. 샹젤리제 거리는 1969년 가수 조다상의 샹송인 오 샹젤리제의 배경이 되기도 했습니다. 여덟 번째 에투알 개선문은 1805년 벌어진 아우스터리츠 전투 승리 기념으로 나폴레옹 1세의 업적을 기리기 위해 1836년 건설됐습니다. 나폴레옹 1세는 로마 원정 당시 로마 제국 44대 왕제인 콘스탄티누스 내제의 개선문을 보고 탐이 났으나 도저히 파리로 가져올 수가 없어 파리에 개선문을 만들었습니다. 아홉 번째 에펠탑은 귀스타프 에펠이 1889년 건축한 철탑입니다. 에펠탑은 근대 건축의 혁신점으로 300m라는 높이를 달성하여 미국 뉴욕시 크라이슬러 빌딩이 완성되기 전인 1930년 이전까지 세계에서 가장 높은 건축물이었습니다. 에펠탑은 프랑스가 1870에서 71년 벌어진 프로이센 프랑스 전쟁에서 독일 제국에 패한 치욕을 만회하고 국력을 가시하기 위해 1889년 파리 엑스포에 전시할 목적으로 세워졌습니다. 이후 나치 독일이 프랑스 침공을 강행하여 6주 만에 독일에 침략당하고 에펠탑은 조롱꼬리로 전략당한 이력이 있습니다. 열 번째 엘리제 궁전은 프랑스 대통령의 집무처 겸 관저로 프랑스 정치의 중심지입니다. 엘리제 궁전은 1722년 완공되어 귀족과 왕실의 저택과 별장으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리고 18세기 말에 이 건물은 근처의 샹젤리제 거리 이름을 따 르팔레드 렐리제라는 새로운 이름을 얻었습니다. 11번째 오르세 미술관은 19세기 중반에서 20세기 초반의 작품을 전시한 미술관입니다. 원래 오르세 미술관은 미술관 용도로 지어진 건물이 아니라 1900년 세계 박람회 수요에 맞춰 지은 오르세역으로 1913년에는 폐역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옆 건물을 미술관으로 리모델링하기 시작했고 1986년에 미술관으로 재개장했습니다.
오르세 미술관 주요 작품으로는 장 프랑수와 밀레의 1857년 그림인 이삭 줍는 여인들, 에두아르 마네의 1863년 그림인 풀바디의 점심식사, 그리고 1865년 그림인 올랭피아, 그리고 1866년 그린 피리 부는 소년, 오기스트 로댕의 조각상 지옥의 문, 피에르 오기스트 르누아르의 그림인 물랭드라 갈레트의 무도회, 빈센트 반 고흐의 그림인 론강의 별이 빛나는 밤이 있습니다. 12번째 오페라 가르니에는 오페라 극장으로 건축가 샤를 가르니의 이름을 땄습니다. 오페라 가르니에는 1875년 완공되었고 1910년 소설가 가스통 루르가 집필한 소설인 오페라의 유령이 바로 이 극장을 무대로 하고 있습니다. 13번째 카타콤은 루이 16세가 도시 미화 정책을 실시하며 파리와 어울리지 않는 모든 구조물을 철거하였는데 이 중에는 묘지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나긴 터널에 갱도를 만들어서 그곳에 유골들을 매장했고 그 결과로 나온 게 프랑스의 카타콤입니다. 터널은 기원전 1세기 로마 식민지 시절부터 쓰던 폐채석장이었는데 로마인들조차 이 터널을 우연히 발견해 채석장으로 활용한 곳입니다. 현재 개방해 놓은 곳은 카타콤 규모의 0.6%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전부 방치되어 있는 미궁이라고 합니다. 14번째 콩코르드 광장은 샹젤리제 거리 끝에 위치한 1772년 완공된 광장입니다. 이곳은 루이 15세의 기마상 설치 목적으로 건설됐는데 1789년부터 프랑스 혁명의 주요 무대로 떠올랐고 1792년 루이 15세의 기마상을 끌어내림으로써 루이 15세 광장은 혁명광장이 되었습니다. 1793년에는 루이 15세의 손자인 루이 16세와 그의 부인 마리 앙투아네트가 이곳에서 사형당했습니다. 그리고 광장 중앙에는 이집트 룩소르에서 가져온 이집트 제19왕조의 제3대 파라오 람세스 2세의 오벨리스크가 있는데 오스만 제국 이집트 제154대 군주인 무함마드 알리가 오를레앙 왕조 초대왕 루이 필리프 1세에게 선물로 내줘서 1836년에 세워졌습니다. 15번째 팡테옹은 1790년에 세운 프랑스 위인들이 안장된 국립묘지입니다. 본래는 성당이었으나 여러 과정을 거쳐 프랑스의 역사적 위인들이 안장된 국립묘지가 되었습니다. 이곳에 안장된 위인으로는 계몽주의 철학자 장자크 루소, 소설 몽테크리스토 백작, 삼총사를 지은 소설가경 극작가 알렉상드르 듀마, 소설 레미제라블, 파리의 노트르담을 지은 소설가 겸 극작가 빅토르 위고, 라듐과 플로늄을 발견한 물리학자 겸 화학자 퀴리 부부 등이 이곳에 묻혀 있습니다. 그 외에도 1851년 물리학자 레옹 푸코가 지구의 자전을 증명하고자 했던 푸코의 진자 실험이 이뤄진 장소로도 유명합니다. 마지막 퐁레프는 1607년에 지은 파리에 있는 가장 오래된 다리이자 세 번째로 긴 다리입니다. 퐁레프는 1992년 영화 퐁레프의 연인들의 배경이기도 합니다. 파리시 출신 기업을 살펴보겠습니다. 보험 및 자산운용 기업 악사, 금융기업 BNP 파리바, 통신사 AFP, 명품 패션 기업 에르메스, 명품 패션 기업 루이비통, 명품 주얼리 기업 까르띠에, 백화점 기업 갤러리 라파에트, 자동차 제조기업 르노, 명품 패션 기업 샤넬, 명품 패션 기업 발망, 명품 패션 기업 디올, 명품 패션 기업 지방시, 명품 패션 기업 생로랑, 화장품 편집숍 기업 세포라가 있습니다. 파리시 출신 인물로는 계몽주의 철학자 볼테르, 근대 화학의 아버지 앙투안 라부아지에, 프랑스 요리의 선구자 겸 요리사 마리 앙투안 카렘, 프랑스 초대 대통령 겸 프랑스 제2제국 황제인 나폴레옹 3세, 푸코의 진자 실험을 시연한 물리학자 레옹 푸코, 시집 악의 꽃을 지은 시인 샤를 보들레르, 풀바티의 점심 식사를 그린 화가 에두아르 마네, 발레 수업을 그린 화가 에드가 드가, 소설 목로 주점을 집필한 소설가 에밀 졸라, 지르베니 화가의 정원을 그린 화가 클로드 모네, 타이티의 여인들을 그린 화가 폴 고갱, 타이어 기업 미쉐린의 창업주인 앙드레 미슐랭, 그랑드 자트 섬의 이로이로우를 그린 전묘법의 화가 조르주 세라, 물리학자 겸 화학자 피에르 퀴리, 그
근대 올림픽의 창시자 겸 제2대 국제올림픽위원회 위원장 쿠베르탱. 소설 오페라의 유령을 집필한 소설가 가스통 르루. 소설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를 집필한 소설가 마르셀 프루스트. 프랑스 전쟁부 장관 앙드레 마지노. 자동차 기업 르노의 창업주 루이 르노. 자동차 기업 시트로엥의 창업주 앙드로 시트로엥. 영화 올리버 트위스트, 피아니스트를 만든 영화감독 로만 폴란스키. 프랑스 제23대 대통령 니콜라스 사르코지. 가요 오하이오, 영화 까뮤 클로델에 출연한 가수 겸 배우 이자벨 아자니. 영화 레옹, 테이큰을 만든 영화감독 릭 베송. 영화 국가부도의 날, 블랙스완에 출연한 배우 벤상 카셀. 영화 브레이브하트, 유코릴 러브에 출연한 배우 소피 마르소. 영화 비포 선라이즈, 어벤져스에 출연한 배우 줄리 델피. 영화 더 울프 오브 월스트리트, 아티스트에 출연한 배우 장 디자르댕. 영화 다크나이트 라이즈, 인셉션에 출연한 배우 마리온 꼬띠아르. 영화 007, 피아니스트에 출연한 배우 에바 그린. 영화 007, 미션 임파서블에 출연한 배우 레아 세두. 영화 해리포터에 출연한 배우 엠마 왓슨이 있습니다. 이번 영상은 프랑스의 수도인 파리시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애청자분들의 구독, 좋아요 감사합니다.